삶에서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특히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우리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백하게 됩니다. 가치 있는 여성이라는 개념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맺은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제 가치 있는 여성을 이해하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방법들은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야기와 삶의 교훈을 통해 구체화된 것들입니다. 방법 1. 진실성 있는 삶과 관계. 때로 우리가 관계에서 원하는 것은 진실성과 저 사람 간의 진정한 조화입니다. 72세의 민호는 청혼한 저녁 식사 중 아내인 영기의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영기는 58세로 우리는 부부잖아. 이틀에 한 번 같이 밥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담담하게 했습니다. 마치 계약서의 정황을 읽은 것처럼 평범하게 들릴 수 있는 이 말이 민호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영기의 말이 간단한 질문처럼 들리지만 민호는 그 말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결혼이었나? 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는 영희를 바라보며 자신이 정말 원했던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속여왔던 것인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민호는 가치 있는 여성이란 단순히 외적 매력이 아닌 진정으로 상대방과의 삶에서 진지하게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법 2. 자신감과 감사의 마음을 가진 관계. 민호는 영희를 보며 그 속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을 보았습니다. 영희는 외모와 말투에서부터 이미 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고, 그녀의 자신감은 민호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영희는 따뜻한 미소로 혼자 하는 모든 일이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함께 밥을 먹고 여행을 가는 그런 소소한 행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서 민호는 그저 외로운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함께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희의 감사의 마음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민호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그녀의 말은 민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치 있는 여성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그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법 3. 성숙함과 함께 미래를 함께 이뤄가려는 열정. 민호는 영기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의 성숙함을 감탄했습니다. 영희는 이미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과거를 돌이켜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으며 그 열정은 민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랑 함께 나이 들어가고 싶다는 민호의 마음은 그가 영희와 함께 미래를 그리기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주말마다 공원에 산책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호는 한 사람과 함께 나이를 들어가며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민호에게 단순히 행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또 다른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었고, 민호는 그 사람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성숙함과 미래에 대한 열정은 민호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는 이제 두 사람의 삶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결론과 다음을 위한 지혜. 이 3가지 방법을 통해 민호는 가치 있는 여성이란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젊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여성은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주며 자신만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그에게 주어진 삶에서 해야 할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과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이 지나쳐온 길을 흥행하고 있는가? 그 답은 그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찾고자 하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는 누구일지, 그 이야기의 다음 장을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는 때때로 우리에게 당황스러움과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종영수와 윤정이라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통해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안정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의 갈등을 넘어서 개인적인 성장과 변화의 과정을 탐구합니다. 자,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상관관계의 진정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방법 1. 전화를 위한 불안과 갈등. 정영수는 결혼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정감을 기뻐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 안정감이 점차 불편한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윤경은 점점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집안일에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윤정이 결혼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태도는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침을 차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거의 하지 않고 시간을 TV 앞에서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정영수는 이런 변화가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였지만 점차 그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윤경이 결혼 후 일에 대한 의욕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단순히 결혼에 적응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경의 행동은 마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고 정영수는 그 이유를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더 그녀의 결정에 대한 불안감과 혼란이 커져갔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예상치 못한 변화에 직면했을 때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변화에 대한 불안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삶의 방식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방법 2. 일상의 무게와 책임의 불균형. 윤경이 직장을 그만두고 난 후 그녀는 점점 더 집안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태도는 점점 더 당연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영수는 출근하고 돌아오면 그녀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하지 않으며 심지어 정영수가 정리한 옷을 다시 어질러 놓기도 했습니다. 정영수는 처음에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윤경이 결혼 생활에 적응하는 중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점점 더 무심해졌고 그의 불편함은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결국 모든 집안일이 정영수의 몫이 되었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까지 모두 정영수의 책임이었고 심지어 그녀는 배달 시켜 먹자는 말을 자주 하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정영수에게 점점 더 큰 부담이 되었고 그는 스스로에게 이게 내가 원하는 결혼이다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책임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는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법 3. 무심함에 대한 반응과 갈등의 심화. 어느 날 윤경이 정영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나한테 너무 무심한 것 같아요. 이 말은 정영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윤경이 집안일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이유가 자신에게 무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가 느끼기에 윤경은 점점 더 많은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이 힘들어지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영수는 그동안 이해하려 했지만 결국 민경의 태도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그가 느낀 갈등은 단순히 집안일을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둘 사이의 감정적 거리와 책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인경의 무심함은 종영수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그는 자신이 결혼해서 기대했던 안정감과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단지 집안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대와 책임이 다를 때 발생하는 감정적 갈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할 때 때로는 그 기대가 오히려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론과 다음을 위한 기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 생활의 갈등을 넘어서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기대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서로의 전화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종영수와 윤정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겪을 수 있는 갈등과 그로 인한 성장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더 나아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들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때때로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결혼과 같은 중요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종영수와 윤정이라는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 진정한 관계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갈등과 결정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방법 1. 결혼의 진정성과 전화의 충돌. 종영수는 결혼 초기에 행복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해가는 윤정의 태도에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윤정은 결혼 후 점점 더 집안일을 게을리하고 자신만의 생활 패턴을 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 과정일 것이라 믿었지만 그녀의 변화는 점점 더 일상적인 것이 되어갔습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으며 집안일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종영수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가 생각한 결혼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혼은 단지 함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삶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그의 신념과 인정의 태도는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종영수는 그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그는 결혼이 자신에게 더 이상 기쁨이 아닌 부담과 괴로움만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점차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 차이로 인해 갈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종영수는 그동안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자신이 원하는 행복과 윤정이 원하는 행복이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법 2. 욕구와 기대의 불균형. 윤정은 결혼 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부부니까 이틀에 한 번은 해야 하지 않냐? 는 그녀의 말에서 볼 수 있듯 그녀는 결혼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요구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구는 종영수의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로가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윤경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윤경이 직장을 그만둔 이유 역시 그녀의 개인적인 욕구와 맞물려 있었고 이는 종영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결혼을 통해 함께 나이 들어가기를 바란 것이라 생각했지만 윤경에게 결혼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영 씨의 요구에 맞춰주는 것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맞추려 했습니다. 이러한 그루디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종영수는 그녀의 무심한 태도에 점점 더 큰 불편함을 느꼈고 그것이 결혼 생활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결혼에서 상호 존중과 타협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윤정은 그 점을 간과하고 자신의 요구만을 고수하면서 종영수와의 관계는 점차 붕괴되어 갔습니다. 방법 3. 결혼의 진정성과 결단. 결국 종영수는 윤정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며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윤정은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담담하게 언제 정리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모습에서 종영수는 그녀가 결혼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함께 삶을 나누는 과정이지만 윤정에게 결혼은 단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혼에 결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후 종영수는 자신이 결혼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잃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는 따뜻한 감정과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그것이 사라지고 그는 다시 혼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결혼이 더 큰 괴로움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혼 후 그는 혼자 먹는 라면을 먹으며 자신에게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 잘못된 결혼이 더 괴로운 거였다는 그의 생각은 그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결단을 내리고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며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론과 다음을 위한 기회. 이 이야기는 결혼과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종영수와 윤정의 갈등을 통해 우리는 관계에서의 진정성, 타협,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종영수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린 후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지만 그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결국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며 앞으로의 여정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